자, 그러면 전형계약을 우리가 14가지를 공부했죠. 전형계약 14가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가 재산권 이전을 급부로 한다 그랬어요. 이걸 급부로 해요. 재산권 이전을 뭐예요? 급부로 한다. 뭐가 있어요? 증여, 매매, 이걸 이렇게 하죠. 교환, 세 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차차차 계약이죠. 뭐가 있어요?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그죠? 아이고, 잘못 썼잖아요. 예, 차차차잖아요. 예, 소비대차. 가끔 미칠 때도 있죠. 사용대차, 임대차.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노무의 제공, 뭐가 있습니까? 고용, 그 다음에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그죠? 또 네 번째, 기타의 계약이죠. 기타의 계약 뭐 있어요? 조합, 종신, 정기금, 그 다음에 화해. 그래서 이것이 총 몇 개? 14가지. 암기. 예, 여기 봐요. 증여, 매매, 교환. 여기 봐봐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그냥 외우면 재미없죠. 그냥 외우면 재미없으니까 리듬을 붙여서 해봐요. 예? 우리 그거 아세요? 진수와 무, 바둑이와 거북이. 그거 아세요? 그 리듬에 맞춰서 갑니다. 증여, 매매, 교환. 해봐요. 따라요. 시작.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 정기, 금화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봐요. 시작.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 정기, 금화해. 할 수 있죠? 이게 했는데 나중엔 또 리듬이 기억 안 나신다 그래요. 한 주일 내내 공부 안 하시다가. 예. 다시 시작.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 정기, 금화해. 예? 같이 해봐요. 예. 시작.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 정기, 금화해. 예. 이게 이제 줄줄 나와야 돼요. 줄줄. 예? 예.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전형계약을 분류합니다. 전형계약을 분류할 거예요. 전형계약을. 이걸 왜 분류하느냐. 이제 이유가 다 있어요. 여기 봐봐요. 먼저 전형계약은요. 유상계약이냐 아니면 무상계약이냐로 분류를 합니다. 전형계약은 유상과 무상으로 분류를 해요. 유상이 뭐죠? 유상, 대가가 있다. 유상은 대가 있다요. 대가가 있다. 무상은 대가 없다. 쉽게 말하면 공짜.
이렇게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유상계약의 가장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매매예요. 무상계약의 대표 선수는 증여예요. 우리 민법은요, 어떠한 계약이 유상이다 그러면 여기요 쓰지 마시고, 어떤 계약이 유상이다 그러면 매매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뭐예요? 준용합니다. 근데 어떤 계약이 무상이잖아요. 그럼 증여에 있는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써요. 준용한다. 그래서 모든 유상계약이라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임대차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임대차는 유상이죠. 임대차 유상이니까 임대차는 매매가 아니지만 매매라는 민법의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고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있다면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또 담보책임 규정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히 아시게 되니까 이런 두 개를 구별을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유상이냐 무상이냐. 두 번째는 우리 계약이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냐 아니면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쌍무계약, 편무계약.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라면 뭐죠? 그거는 쌍무계약이죠. 매도인도 의무를 지고 매수인도 의무를 갖고, 그죠? 근데 이 증여계약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편무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증여하는 사람만이 줄 의무가 있지 증여를 받은 사람은 의무가 없잖아요. 그럼 편무계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왜 구별하냐면 쌍무계약에 한해서 나중에 공부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든지 위험부담이라든지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아시게 되니까 일단은 왜 구별하느냐 그 이유는 나중에 알고요. 매매는 쌍무다. 증여는 편무계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갑이 집을 팔아요. 그러면 을은 돈을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럼 파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 도인. 사는 사람은 매. 수인. 얘는 뭐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돈 줄 의무가 있죠. 얘는 뭐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집 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집 줘야 될 의무, 돈 줘야 될 의무. 그러니까 얘도 의무를 부담하고 얘도 의무를 부담하니까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구나.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집 주고 여러분이 저 돈 주기로 했는데 제가 집을 안 줘요. 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주고받자, 같이 하자, 동시에 이행하자 그런 말이에요.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라고 쳐요. 그럼 동시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쌍무계약에 국한해서만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위험부담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도인이 집 주기로 했고 얘가 돈 주기로 했는데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줄 집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돈 줘요 안 줘요? 나도 못 주겠다 이거예요. 집이 무너졌어요. 그럼 나도 돈 못 주겠다. 너 안 주면 나도 안 줘. 그게 위험부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쌍무계약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쌍무계약에서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성계약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낙성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낙이 승낙이에요.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에 뭐예요? 합의 만의로 성립하는 계약을, 즉 승낙이 있으면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합의라는 말은 의사합치니까 이건 당사자 간에 뭐예요? 약정이란 말이에요. 약정만 있으면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줘도 돼요. 계약서 안 써도 되고 계약금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합의만 하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낙성이라고 하는데 요물은 필요하다. 물건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물은 물건 제공이 필요하니까 계약 성립할 때는 반드시 물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공이 있어야, 그래야만 계약이 되는 것을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상 요물계약은 딱 하나예요. 현상광고밖에 없어요.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응모권 만들어서 응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모자가 자기가
응모권을 준단 말이에요. 응모권을 준다. 기입해가지고 응모권 주죠. 그러면 이것을 이 응모권 주는 행위를 광고자가 지정한 행위다 그래요. 그러한 지정한 행위를 지정행위를 완료하게 되어야만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응모권을 줘야지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현상광고 아닌 나머지 민법에 있는 모든 계약이요. 현상광고 이외에 나머지 민법의 모든 계약은 전부 다 뭐예요? 낙성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도 뭐예요? 낙성. 교환도 낙성. 임대차도 낙성. 고용도 낙성. 다 무엇만으로 성립한다?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이해되셨어요? 또 어떻게 분류하냐면 전형계약은 요식계약과 그 다음에 불요식계약으로 분류를 합니다. 요식계약과 불요식. 요식은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식이에요. 그럼 불요식은 뭐예요? 방식이 필요 없다. 네. 그러면 방식 꼭 지켜야 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지켜야 된다. 이게 요식인데 요식계약은 민법상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그러면 불요식계약이야. 네. 전형계약 전부. 전형계약 전부가 다 뭐예요? 불요식계약이에요. 따라서 방식이 필요 없죠? 계약하는데 계약서 써야 돼? 안 써도 돼요? 계약서 필요 없어요. 계약금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계약금 없어도 계약은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방식에 제한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라는 거 한번 볼까요? 매매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대가 있죠? 그러니까 매매는 뭐죠? 유상. 쌍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 아니면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 쌍무. 매도인 매수인 다 의무가 있잖아요. 쌍무. 그죠? 낙성의 반대말은 요물이라 그랬어요. 그럼 매매는 요물이에요? 낙성이에요? 낙성. 요물은 현상광고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낙성.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요식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증여계약을 한번 볼까요? 증여. 유상, 무상. 증여는 유상, 무상. 대가 없잖아요. 공짜니까 무상. 쌍무, 편무. 증여는 공짜로 주는 사람만 있지 받는 사람은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편무. 낙성이에요? 요물이에요? 네? 낙성이잖아요. 요물 하나밖에 없어요. 현상광고만 요물단지예요. 이게 낙성. 요식입니까? 불요식입니까? 그렇죠. 불요식. 아니, 왜냐면 요식 없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현상광고 요놈만 요물단지예요. 자, 현상광고는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힌트. 응모한 사람 중에 1등을 당첨해서 뭔가를 준대요. 유상이네요. 유상. 그러면 광고자만이 의무가 있어요? 아니면 응모자도 의무가 있어요? 응모자가 무슨 의무가 있어요? 응모권만 내면 되잖아요. 아니, 응모권 내야 계약이 된 거예요. 예, 계약하고 응모권을 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응모권을 내야만, 왜? 요물이니까 응모권을 줘야만 지정의가 완료되어서 계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당첨자에게 테레비 주면 돼요. 얘는 다른 의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쌍무, 편무. 편무예요. 편무. 낙성이에요? 요물이에요? 요놈만 무슨 요물단지라 그래. 요놈만.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이거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요식 없어요. 그러면 지금 패턴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대다수가 낙성 불요식이에요. 예? 대다수가 낙성이고 불요식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얘만 유물단지란 말이에요. 현상광고만. 그러면 유상계약은 쌍무, 무상계약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뒤에는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돼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시. 유상상상상상무, 낙성, 분료시. 유상상상상상무, 낙성, 분료시. 예? 그럼 무상편무, 낙성, 분료시. 매매계약의 성질이다 그러면 뭐예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시. 증여다 그러면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시. 아유 얼마나 쉬워요. 현상각은 이런만 요물단지. 자, 함정 하나 있어요. 유상이면 뭐라 그랬어요? 유상이면 쌍무로 간다 그랬죠? 무상이면 편무로 가잖아요. 유상이면 쌍무, 무상이면 편무예요. 그러면 얘는 유상인데 뭘로 갔죠? 편무로 갔죠? 이게 함정이에요. 자, 따라서 질문.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OX. 네? X. 왜요? 아니 얘는 유상이지만 편무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럼 다시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OX.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X. 언능. 예? O. 봐봐요. 쌍무라면 유상이죠. 편무라면 무상도 되고 유상도 되잖아요. 패턴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뻑 하면 나오잖아요. 이따구 거. 그냥 이따구기 뻑 하면 나오잖아요. 예.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안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유상 그러면 쌍무, 낙성, 분료시. 무상 그러면 편무, 낙성, 분료시. 낙성, 분료시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현상광고만 요물단지 요놈만. 그래 이 요놈 때문에 유상이 편무로도 가니 모든 유상이 쌍무다 그러면 땡이잖아요. 근데 모든 쌍무가 유상이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 여러분 봐봐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등병 때인데 이게 말이 잘 안 터지는 거예요.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그랬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뭐라 하면 통신보안. 예? 14번에 이병 강근호입니다. 이게 또박또박 나와야 돼요. 근데 이등병 때 딱 하면 전화 딱 오면 전화 받잖아요. 통신보안 14번에 이병 강근호. 이게 안 나와요. 통신보안 14번에 이병 강근호입니다. 이렇게 하면 넌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잘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병장 되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이걸 하도 했잖아요. 통신보안 됩니다. 통신보안 됩니다. 이거 끝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이등병이에요. 이등병. 그럼 어떻게 해요? 매매 그러면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시. 이제 병장 되잖아요. 매매 그러면 산삼담 수산차. 예. 뭐만 들리면 돼요? 이것만 들리면 돼요. 증여 그러면 무상편무 알겠습니다. 무상편무만 들리면 돼요. 아시겠죠? 예? 병장 되실 거예요? 이등병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죠? 아니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요것만. 이거는 붙이면 되고. 예? 그럼 질문 갑니다. 임대차. 그러면 맨 먼저 뭐 따져셔야 돼요? 유상이냐 무상이냐? 임대차는 유상. 그러면 쌍문학상 부재식. 예. 그죠? 사용대차 그러면 그거는 유상 무상. 사용대차. 차차차. 에이 또라스면 잊어버려요. 예, 여기 다시 봐봐요. 소비대차는 소비물을 대차하는 거고 사용대차는 무상, 임대차는 유상. 이 두 가지는 비소비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요약이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사용대차는 유상, 무상. 사용대차 무상. 무상이니까 뭘로 가면 돼요? 편무, 낙성, 분료시. 아유 얼마나 쉬워요. 다시 증여 무상, 편무,
낙성 불려시. 매매 유상 쌍무 낙성 불려. 유상상상상상 쌍무. 유상상상상무. 이렇게 안 어렵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봐요. 여기 와봐요. 시작. 승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종신, 정기, 금화해. 14가지 전형계약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 현상, 광고, 요물단지 예외. 이렇게 모든 유상은 쌍무다 그러면 땡. 현상, 광고 때문에. 이거 모든 유상이 쌍무다 그러면 땡이에요. 근데 모든 쌍무가 유상이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고. 아시겠죠? 쌍무는 무조건 유상이에요. 예. 유상이 무조건 쌍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요거 가지고 문제를 낸다.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볼래요? 해볼만 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쭉 넘어가면 뒤에 문제가 있어요. 자, 2주차 자료 5페이지 뒤에 보면 요식계약, 불요식계약,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이렇게 쭉 나와 있죠. 5페이지예요. 문제 말고 5페이지. 자, 거기 2번 사회 5페이지 쭉 아래쪽에 보시면 1번이 그냥 넘어갔네요. 2번 보세요. 사회. 다음 중 쌍무계약에 해당되는 것. 문제 찾았어요? 못 찾으셨어요? 2번 문제. 그거 맞아요. 거기. 거기. 그 2번 문제. 4회 때 나왔네요. 다음 중 쌍무계약에 해당되는 거 어떤 거예요? 교환은? 교환. 쌍무, 편무. 쌍무잖아요. 그죠? 현상광고, 편무, 증여, 편무, 무상임치, 편무, 사용대차, 편무. 왜? 무상이면 편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2번에 4번 1번. 3번.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해도 그 채무가 상호 의존적인 결연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맞아요. 넘어갑니다. 그런 게 있구나 그러시면 돼요. 4번 13회 때 나왔네요. 증여나 사용대차는 대표적인 쌍무계약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X죠? 왜 틀렸어요? 편무잖아요. 증여나 사용대차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갑니다. 6페이지에 9회 때 나왔네요. 위임계약은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위임계약이 아까 뭐라 그랬죠? 변호사한테 사무처리하는 거죠? 그럼 유상만 돼요? 변호사가 여러분 아들이에요. 이놈아 이 소송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의뢰인이고 변호사가 수임인이죠. 위임계약에서. 아들이 아버지 수임료 주세요. 이 자식아 내가 어떻게 키워줬잖아. 그러고 해도 돼요? 그럼 무상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상으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틀렸죠. 6번.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X죠? 유상 쌍무는 아니에요. 쌍무 유상은 되지만. 그죠? 그게 X예요. 7번.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넘어갑니다. 이건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8번. 현상광고계약은 유물계약이다. 맞죠? 9번, 10번 넘어갑니다. 계속적 계약관계 이런 건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넘어가요. 11번.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요거는 조금 이따 풀고요. 12번 먼저 갑니다. 매매에서 12번 보셨어요? 매매의 성질에 관한 기술 중에서 타당한 것 그랬어요. 자, 1번 편무계약이다. X. 유물계약이다.
X. 3번 재산권의 이전 계약이다. 맞아요. 맞죠? 4번 무상계약이다. X. 5번 요식계약이다. X. 답은 3번. 오늘 처음 듣고 문제를 지금 풀었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이건 여러분 실력이에요? 제 실력이에요? 제 실력이에요. 여러분 실력 아니에요. 복습하셔야 여러분 실력 됩니다. 13번. 매매계약은 낙성, 분료식, 쌍무, 유상계약이다.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맞죠? 예. 14번.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이어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바로 낙성이라는 뜻이에요. 낙성. 낙성이 뭐죠? 낙성. 낙성.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합의만 있으면. 근데 그러면 계약금 안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계약금 없어도 계약이 돼요? 계약금이 없는데도 계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줘요. 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계약서도 안 쓰고 계약이 돼요 안 돼요? 예? 계약서 안 써도 계약 성립한다라고 해줘요. 언능요. 계약서 없고 계약금 없어도 계약이 된다라고 해줘요. 그렇다고 해줘요. 그렇게 하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계약금 없이 계약서 없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왜 그런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꾸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부동산만 있단 말이에요. 콩나물 사실 때 계약금 넣었어요? 예? 담배 사실 때 계약서 써요? 안 쓰잖아요. 구두상을 해도 되죠? 마트 갔는데 또는 시장 갔어요. 소고기 사려고 했는데 내일 국거리가 필요해요. 사람이 쫙 줄 서 있어요. 내일 명절이라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여기 저기 국거리 2근만 줘. 소고기 2근만. 준비해놔. 30분 있다 올게. 알았어요. 써놓고 갔어요. 잊어버릴까 봐. 소고기 2근. 국거리 용 이렇게 써놨어요. 그 30분 있다가 다시 왔어요. 아이 국거리 용 어디 써? 그랬더니 그 아직 못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막 따져요. 계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고기 국거리 2근 주어 그러면 이미 거기서 계약이 됐죠? 뭘로요? 합의만으로 됐잖아요. 오히려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는 게 많은 거예요. 합의만으로 된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부동산 거래할 때는 꼭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왜 그러겠어요? 왜 부동산 거래할 때는 계약서 쓰고 계약금도 주고 이렇게 해요? 왜 콩나물 담배 사지 돈 주고 그냥 바로 안 사버려요? 왜? 이게 단가가 세잖아요. 그러니까요. 단가가 세잖아요. 부동산은. 이거 잘못되면 한 방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끔 살 때나 담배 살 때, 뭐 콩나물 살 때 그거 사기 당해도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단가만 좀 높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부동산처럼 억 단위가 아니더라도 몇 천만 원 단위가 됐다 그러면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쓰죠. 자동차 살 때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쓰죠. 왜? 불안하니까. 콩나물이든 담배든 이런 거는 별로 안 불안해요. 그거 없어도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돈 없으면 이거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가가 세니까 이런 것들은 계약서도 쓰고 좀 확실히 하자라는 측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낙성이에요. 낙성. 그럼 이건 불안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금 계약서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계약하는데 목적물이 없어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아니 현재 파는 물건이 없는데 없는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없는 물건을 팔아먹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 빨리 결정하세요.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아파트 앉아놓고 팔아먹잖아요. 예? 이 모델하우스는 모델이에요. 예. 제가 모델하우스에서 한번 오줌 누르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화장실인데 물 안 내려가요, 그 모델하우스. 예? 예. 그거 없잖아요. 아파트 없는데 팔아먹는 거 아니야. 101동 901호 분양받았는데 101동 901호 지금 안 지어져 있는데요. 예? 따라서 목적물은 현존해야 된다,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안 와도 된다. 또 이것만 아니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나 마티즈 뽑으려고 하는데 마티즈 주세요. 계약 씁시다. 나 언제 받아요 차?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요. 3개월 기다리셔야 돼. 인기 있는 모델이라서. 없어요 지금 그 차는. 그래도 계약 되잖아요. 예, 현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예요. 봐봐요. 매매라는 것은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모아주고요. 재산권을 이전하죠. 매수인 사는 사람은 뭐 해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지급함으로써 매매가 성립한다. OX. 자,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OX. X예요. 왜 틀렸을까? 왜 틀렸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줘야만 성립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급해야만, 돈을 지급해야만 계약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안 줘도 합의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급할 것을 뭐 해야 된다?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합의함으로써.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동의하세요? 집 팔겠다, 사겠다, 오케이. 그럼 된 거예요. 그럼 계약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돈 언제 줄래? 등기 언제 줄래? 어디서 만날까? 어디서 만나? 비용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까? 이런 거는 다 뭐의 문제예요? 큰 틀에서 이미 합의는 됐잖아요. 내가 아파트 팔고 너 1억 내. 그럼 나머지 문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 문제죠. 이거 정해놓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계약이 된 거란 말이야. 약정. 이런 것들은 나중 얘기라니까. 나중 얘기. 이행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 한마디 했는데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곧 당사자의 뭐예요?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강제 집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강제 집행하는데도 말 안 들어요? 공권력을 투입해요. 여러분 저한테 집 판다 그랬는데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어요.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안 판대요. 마음이 변심했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군대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제 권리니까. 여러분 의무고. 그럼 왜 여러분은 그 의무를 지켜야 돼요? 왜 의무를 지켜야 돼요? 말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합의했단 말이에요. 야, 무섭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약속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이게 법 공부하면 아주 똑똑해지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용어들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법대 처음 들어가면 법학을 처음 배우면 이거부터 배워요. Pacta sunt servanda. Listen and repeat. Pacta sunt servanda. 아니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대화가 좀 어렵죠? Pacta sunt servanda. 해봐요.
준트 저반다. 이 꼬부란 글씨가 이게 영어예요, 독일어 이게? 예?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사오니까 아무렇게나 읽으면 돼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읽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은 must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 지켜져야 된다.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격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법에서 얘기하는 격언을 법원이라고 해요. 법원. 아주 오래된 법원이에요. 로마 법상의 법원.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왜 계약은 지켜야 될까요? 왜 약속한 거 지켜야 될까요? 안 지키면 강제 집행한다니까요.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탱크 몰고 갈 수 있어요. 안 지키면. 그 왜 계약을 지켜야 될까? 왜? 계약할 때 자기가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의사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했어요? 도장 찍었다는 거죠? 사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 표시를 했다. 정확히 말하면 의사는 자신의 뭐예요?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을 읽은 다음에 표시로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강요받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손으로 뭔가를 썼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뭔가 자유로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표시를 했죠. 그것은 이 사람이 곧 뭐가 된다? 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유로운 생각을 통해서 표출을 하니까 법이 되어서 의무로 강제된다. 또 뒤집어서 그것은 자신의 권리로서 보호된다 그런 말이죠. 왜 나의 의무가 상대방의 권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의무와 권리라는 것은 뭐가 실현된 거예요? 자유가 실현된 거잖아요. 자유는 방종이에요? 책임이 따라가요? 책임이 따라가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자유는 책임이 따라가니까 자유롭게 표시했다면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구속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예요. 그죠? 남은 여러분을 구속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남은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의무가 되고 권리가 되는 것이지 남이 시켜서 의무가 되고 권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뭐단 말이에요?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자고 그 자유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책임이 들어가 있는데 자유롭게 결정한 걸 스스로 뒤집어 놓으면 그 인간은 책임 안 지는 인간 아니냐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사회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상, 중, 하의 사기꾼이 있다. 얘는 입만 열면 사기꾼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빤한 거짓말. 얘는 거짓말 반, 진담 반. 믿을까 말까 헷갈리는 사람. 얘는 항상 참말만 해요. 결정적인 순간 딱 한 번 하는데 문제는 사기 당한 사람이 자기 당한지를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지키란 말이에요. 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을. 아이에게 내가 용돈 1,000원 준다. 하루에 1,000원 준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안 지면 스스로 자유를 방종한 거 아니에요. 강제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그럼 누굴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한 거 자기가 지켜야지. 자기가 안 지키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빌리는 사람이 빌린 다음에 갚겠다라고 했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갚아요? 그럼 빌리질 말았어야죠.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합의만으로 구두상으로 꼭 글로 쓰지 않아도 이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권리와 의무로 강제가 된다. 그러면 그 사회 구성원들 간엔 무엇가 존재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믿을 수가 있구나. 신뢰가 존재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회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신뢰 속에서 움직인다 그런 말이죠. 결국은 신뢰예요. 그게 글이든 말이든 그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신뢰. 그래서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 법원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두상으로 내가 이거 살게요. 예?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맨날 살게요 그러다가 안 사요. 맨날 말만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믿어요? 못 믿어요? 예?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너 계약서 쓰자. 계약서를 쓰자. 그러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맨날 거짓말만 했는데. 예? 예. 간만 보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 구두상으로 얘기하면 알아서 하고 끝나요. 계약서 필요 없어요. 아니 계약서 이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이게 실제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무리 각박해졌지만 혼인할 때 혼인 계약서 제도 있어요.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이거? 혼인 계약서를 쓰는 제도가 있어요. 민법에 혼인 계약 제도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잖아요. 만약에 혼인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이거? 지금 서로 신뢰가 없는 관계예요. 근데 어거지로 계약서까지 쓰면서 혼인을 강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평생을 살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혼인할래? 그래 해서 합의가 되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든 말든. 설령 중간에 깨져요. 예? 깨지더라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 잘 가시오 하면서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이에요. 이별도 아름다워요. 진정한 혼인. 예? 사랑한다면. 근데 이게 없다면 계약서로 해서 권리 의무로 투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낙성계약의 의미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 자 거기 14번입니다. 14번 보면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이어야 된다. X죠? 예? 왜요? 현존하지 않아도 매매는 성립한다. 다시 15번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그죠? 약정. 16번 특정한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실행 내지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그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죠? 실제 주는 거는 이행의 문제지 성립하려면 합의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16번 맞고 17번 매매계약의 비용, 채무의 이행 시기, 이행 장소 등에 관하여 합의가 없으면 매매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 아니죠. 그냥 합의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X 18번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아니죠. 왜요? 할 것을 약정이 들어가야 돼요. 19번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맞죠? 네, 여기 약정함으로써 그랬잖아요. 20번 환금은 교환이 아니다. 그죠? 환금은 돈하고 이렇게 돈끼리 바꾸는 거잖아요. 이건 교환계약 아니라 그랬죠? 네, 비전형 계약이에요. 21번 교환은 낙성계약이다. 교환은 유상 무상? 유상 쌍무 낙성불조시. 현상하고 빼고 다 낙성이에요. 그죠? 맞죠? 22번 다음 중 교환 성질과 관계없는 거 유물, 유상, 낙성, 불료식, 쌍무 어떤 거예요? 관계없는 거 유물은 현상하고 하나뿐이에요. 23번 교환은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유물계약이다. X 유물이 아니라 뭐예요? 유물이 아니라 낙성. 너무 빨라요. 24번입니다. 임대차는 낙성, 유상, 쌍무, 불료식 계약이다. 임대차 유상, 쌍무, 낙성, 불료식 맞죠? 네, 맞네요. 25번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다. 일단 맞아요. 26번 임대차는 목적물의 수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줄수 받을 수의 수수는 줄수 받을 수. 임대차가 되려면 물건을 주고받아야 성립한다. X. 왜?
낙성. 임대차 낙성이잖아요. 이게 주고받지 않아도 합의만 하면 된다니까요. 예. 27번 타인의 물건도 임대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건물은 제 거 아니죠?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제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게 아닌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건물 빌려주기라는 계약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취득 못해서 못 넘겨주면 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손해배상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만 하면. 임대차도. 예. 자, 그러면 28번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죠? 1번 이거 18회 때 나왔네요.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거 봐봐요.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오케이, 맞죠? 그럼 답 나왔잖아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답이잖아요. 예? 2번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사용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 사용대차는 유상, 무상. 무상이니까 편무. 틀렸잖아요. 그럼 28번에 답 찾았어요? 예? 1번이에요. 그럼 앞으로 다시 가보셔서 11번 봐요. 11번 6페이지 11번 6페이지 11번 보셨어요? 예, 6페이지 11번 보니까 16회 때 나왔대요. 예.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1번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될 대가적인 채무를 짐으로 쌍무계약이다. 자, 여기 봐봐요. 사용대차는 유상, 무상.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뭐예요? 쌍무, 편무. 편무죠. 그럼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편무잖아요. 근데 사용대차는 여차 저차 어쩌고 저쩌고 함으로 쌍무계약이다 그럼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무상 편무라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1번에서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될 대가적 채무를 짐으로 쌍무계약이다. 그냥 틀렸잖아요. 사용대차는 뭐예요? 편무계약인데 쌍무라고 사기쳐놨잖아요. 계약을 할 당시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물으는 거지 나중에 돌려주는 채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 성립상의 채무니까. 그래서 11번에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2번 봐요.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예? 여기 봐봐요.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맞죠? 근데 모든 유상은 쌍무다 그러면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맞죠? 예, 이거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지금 무슨 느낌이에요? 아, 출제된 게 재탕, 3탕 쳐지고 있구나.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럼 금년도는 어땠을까요? 8페이지 봐요. 8페이지. 금년도에 29번 보셨어요? 예? 29번 문제 봤어요? 22의 A형 문제 67번이에요.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죠? 1번 교환은 낙성, 쌍무다. 교환, 유상, 무상. 교환, 유상, 무상. 아, 주고받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하잖아요. 서로 바꾸니까 유상, 무상. 그게 유상이잖아요. 유상. 쌍무, 낙성, 불려식이죠. 그럼 교환은 낙성, 쌍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답이 1번이잖아요. 예? 2번 매매계약은 유상 요물이다. 아, 요물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 현상광고. 3번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이죠. 근데 요식이라 그랬죠. 요식은 없어요. 틀렸네요. 그죠? 4번 사용대차는 유상, 무상,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 틀렸잖아요. 쌍무라 그랬으니까. 5번 임대차는 유상, 무상, 유상이면 어떻게 가요? 쌍무, 낙성 분류식. 근데 편무 그랬잖아요.
답은 1번 그냥 확 나왔죠. 오늘 하루 듣고. 예.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하시죠? 처음 하시면 다 왔다 갔다 하셔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1년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 안 들어요? 주기살기로 하시면 안 돼.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공부는 그냥 재미로 하셔야 돼요. 주기살기라는 건 힘들어요. 예. 그 공부하시다가 건강 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예. 아시겠죠? 자, 오늘 공부한 거 다시 정리하면 전형계약 14가지 뭐 있었어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 정기, 금화해. 14가지요. 그 다음에 그 14가지가 분류를 해보니까 공식 나왔어요. 3가지 패턴이에요. 첫째,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두 번째,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 현상, 광고, 예외. 그죠? 그럼 모든 유상은 쌍무다 그러면 X,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그러면 O.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 자꾸 해보시면 돼요. 동영상 강의로 한 번 더 반복을 해보시고요.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